안녕하세요. 엔더3, 3D 프린터 엔더3가 있어요. 제가 3D 프린터로 뭔가 사업을 해보려고 이거 중국산 엔더3 한 가지 기종으로만 여러 대를 구입해서 작년부터 계속 지금 여러 번 올렸어요. 이 프린팅을 해가지고 뭔가 만들어서 한번 판매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안 돼요. 안 되는 건 아니죠. 저는 뭐 남보다 재주도 10배나 많고 소질도 10배나 많고 노력도 10배나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건 아닌데요. 어쨌든 오늘은 이제 이 3D 프린터가 하도 여러 대이다 보니까 이거 3D 프린터 혼자 10대 못 봅니다. 한 5대? 4대? 이 정도까지 그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수시로 고장이 나니까 이거 고쳐하고 저걸 계속 갈고 닦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여러 대는 안 돼요. 어쨌든 오늘은 이제 이게 헤드가 이게 저절로 밑으로 내려갔어요. 나사도 다 조여져 있는데 그래가지고 여기를 푹 파먹다가 여기서는 완전히 헤드가 푹 박혀버렸어요. 밑으로. 그러니까 X축 모터는 막 끽끽끽끽 돌아가는데 여기 헤드가 안 움직이니까 좌표가 와장창 왼쪽으로 이동을 해버린 거예요. 참 기가 막혀서. 그러니 이게 이제 프린터가 이제 고장이 나버린 거죠. 자, 요 프린터가 요렇게 이제 헤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요렇게 가가지고 여기로 요렇게 이동을 하면서 이제 베드 플레이트 인쇄가 돼야 되는데 여기하고 이런 데는 지금 푹 박혀서 이 자석 베드 자체가 찢어져 버렸어요. 아주 여기 요렇게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서부터 헤드가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쭉 와가지고 하다가 여기 푹 박히니까 헤드가 여기에서 이제 X축, 이게 X축이잖아요. X축 모터가 도는데 이게 헤드가 안 가니까 좌표가 이게 막 기어가 건너뛰어가지고 왼쪽으로 이동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엔더3는 패널에서 아무리 조절을 해도 이게 안 돼요. 이게 참 안 되더라고요. 내가 해봤는데 패널에서 모든 맨으로 이잡듯이 뒤져가지고 해봤는데 안 돼요. X축에 인쇄를 할 때 X축만 조금 빠르게 한다더니 갔다 올 때는 이게 헤드가 갔다 올 때는 이제 출력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더 빠르게 하는 이런 건 있어요. 그런데 X축, Y축, Z축 자체를 옮기는 메뉴가 없어요. 안 돼요. 여기 뭐 비슷한 메뉴 아무리 해봐도. 그러니까 X축과 Y축과 Z축을 꼭 옮겨야 된다면 이 축 자체를 물리적으로 인공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여기서 메뉴에서 할 방법이 없어요. 저도 할 만큼 해봤고 전부 다 해봤는데 안 돼요. 그래서 하도 안 돼서 메뉴를 이제 쭉 보니까 디폴트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로드 세팅이 있더라고요. 세팅 메뉴에 로드 세팅 하니까 그게 그래 기본값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고장이 날 뻔했는데 헤드를 푹 파먹어 버렸으니까 이렇게 헤드를 완전히 푹 그러니까 이게 푹 박혀가지고 헤드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완전히 푹 여기 찢어져 버린 거예요. 여기가 여기 요만큼이 이제 파먹은 거예요. 헤드가 푹 박혀서 안 가니까 이제 고장이 날 수밖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헤드를 어쨌든 간에 이제 원위치에서 제대로 되는 걸 확인했는데 요게 센서가 아니고 이게 스위치라고요. 헤드는 요 축에 달려 있고 요 축이 밑으로 떨어 여기 뒤에 나사가 돌아간다고요. 돌아가서 그 전산 볼트 중길이라는 나사가 돌아가면 헤드가 위아래로 움직여요. 이게 Z축이죠. 요 스위치를 꼭 누르면은 모터가 멈추게 돼 있다고요. 근데 이 나사가 상당히 단단히 조여져 있는데도 한 1cm 가량은 한 5mm 이상 내려간 것 같아요. 밑으로 헤드를 푹 파먹하고 그러니까 헤드가 이제 베드에 푹 박혀서 이만큼이 찢어질 정도니까 이게 베드가 두껍다고요. 이게 베드보다 더 많이 내려온 거예요. 헤드가 왜 이런 일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헤드를 내려보려고 아니 좌표로 옮기려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이 헤드 높이나 이런 거 조절이 안 돼요. 패널에서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어떻게 했느냐. 그럼 요 나사를 풀어 가지고 요 나사 두 개를 풀어서 위로 올린 거예요. 위로 한 거의 1cm 가량. 이게 이렇게 갑자기 틀어질 리가 없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나사가 풀어졌나 점검은 이상이 없고
요거를 위로 올리니까 헤드가 베드에서 약간 1cm나 한 5mm에서 1cm 정도 덜 내려왔을 때 멈추게 요걸 풀어서 올리고 또 조였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육안으로는 대충 맞췄지만 다시 레벨링을 다시 해야 돼요. 레벨링을 다시 해가지고 요 헤드하고 이 베드 사이가 이제 A4 용지 종이 한 장 사이다 해가지고 저도 그 영상을 몇 번 올렸고, 이게 초보 시절에는 이 베드 레벨링에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하지만 사실 베드 레벨링 한번 맞춰놓으면 두 번 다시 손볼 일이 없어요. 틀어져도 조금 틀어져도 그만, 뭐 조금 안 맞아도 그만, 이게 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무턱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요거를 이제 그러니까 이거 이제 3D 프린터로 3D 모델링, 3D 뭐 3D 프로그램, 3D 모델링 프로그램에서 3D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3D 프린터를 하기 위해서는 또 슬라이싱 프로그램, 큐라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에서 슬라이싱을 해야 돼. 슬라이싱이 잘게 자르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무슨 모델을 하나 인쇄를 한다. 그거를 레이어로 100개, 200개, 300개로 쪼개가지고 여기에서 프로그램만 하는 거예요. 인쇄를 한 레이어로 어떻게 인쇄를 할 건지. 그게 슬라이싱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그걸 슬라이싱을 해가지고 여기다 마이크로 SD 카드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마이크로 SD 카드에 들어있는 3D 파일의 이름을 이제 선택을 하면 그게 출력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큐라에서 슬라이싱을 할 때 첫 레이어하고 두 번째 레이어를 겹치게 놓는다고요. 근데 첫 번째 레이어가 약간 밑으로 갈리고 또 이게 레벨링이 안 맞아도 레이어가 한번 겹쳐지니까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기본은 0.06이라고요. 기본값이 0.06mm가 가장, 물론 그보다 더 낮게 할 수도 있고, 큐라의 기본값이 0.06mm이고 고퀄리티로 인쇄가 되는 거죠. 인쇄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저는 무조건 0.2로 해요. 이게 3D 프린터가 글쎄요 몇억, 몇십억 혹은 몇백억짜리 3D 프린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몇천억짜리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3D 프린터는 뭐 저는 뭐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이 없는 그런 3D 프린터로 출력을 하면 뭐 괜찮을지도 모르겠지만, 이건 엔더3가 물론 보급형이지만 이거보다 더 비싸거나 뭐 그래봤자 어차피 똑같아요. 방식이 이런 FDM의 왜 방식은 똑같다고요. 필라멘트가 여기 헤드로 들어가서 녹아 나와가지고 혁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뭐 몇백억짜리 그런 프린터 아니면 다 똑같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퀄리티가 높고 이게 뭐 몇천만 원짜리 프린터로 인쇄를 해도 이게 말짱 도루묵이에요. 도루묵. 한마디로 말짱 도루묵이다. 무슨 얘기냐? 그냥 하나 출력을 해가지고 야 이거 진짜 신기하다, 멋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거를 이 사출기에서 만든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중에 가서 1,000원짜리 바가지를 하나 샀다. 매끈하잖아요. 뭐 천냥 아니 2,000원짜리 뭐 이런 무슨 뭐 플라스틱 컵을 샀다. 매끈하죠. 이게 그렇게 안 나온다고. 이거는 최대한 비슷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더라도 그런 할인마트 같은 데서 판매하는 아주 가격이 저렴한 이런 뭐 생활용품 같이 나오질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특히 복잡한 거, 인체 사람 모양이라든지 동물 모양 이런 거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돼요. 불가능하다. 그냥 신기하죠. 하나 만들어가지고 사자도 한번 출력해보고 사람도 출력해보고 신기하지만, 그거를 상품 가치 있게 멋지게 만들어 깔끔하게 다듬어서 이거 후가공을 해야 되니까 도색은 필수고요. 도색도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 도색하듯이. 그게 되냐고. 일반인이 일반적으로 기술도 없지, 시설도 없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1년 동안 남보다 10배나 재주도 많고 소질도 10배나 많고 노력도 10배나 많이 하는 제가 1년 동안 이걸 제품을 못 만들었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제가 멍청하고 뭐 할 줄 몰라서 그러겠어요? 지금까지 제가 그러니까 터득한 그러니까 기술이나 이 성과는 10,000원짜리 제품 하나 만드는데 100만 원을 들이면 되기는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100만 원을 들여서 10,000원짜리를 만든다. 이게 되겠어요? 이게 제가 지금까지 진척된 진도가 100만 원을 들이면 10,000원짜리를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품은 만들 수는 있는데 10,000원짜리를 만드는데 원가가 100만 원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그 원가를 낮추고 기술을 더 개발을 해가지고
10,000원짜리 같으면 한 5,000원이 넘어가지 않게 원가가 그렇게 하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만들면 뭐 하냐고요. 만들면 10,000원짜리를 만드는데 1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 10,000원 받고 팔아서 그게 되겠냐고요. 100만 원이 들어갔으니까 채 뭐 한 200만 원이나 3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3D 프린터를 출력한 거 뭐 조그마한 하나를 누가 그렇게 주고 사 10만 원도 주고 살 사람이 있겠어요? 없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출력이 안 되고 기계가 안 되고 그냥 기술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이거를 뭐 안 해본 사람들은 뭐 아무리 내가 얘기해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안 돼요. 안 되고, 일단 배드 레벨링은 한 번 해놓으면 아니고 조금 틀어져도 상관없고 그거 맞출 일도 없어요. 그냥 물론 헤드를 교체했다든지 뭔가 있을 때는 한 번씩 가끔 이상하다 하면 보긴 보는데, 저는 아직까지 시제품 하나도 못 만들었지만 지금 1kg짜리 그 1.75mm 필라멘트를 50개 이상 썼어요. 일반인이 취미로 한다면 50년 써도 그거 못 써요. 그만큼. 저는 지금 그래 뭐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1kg짜리 필라멘트만 해도 한 50개 이상 썼고, 제품도 수백 개를 인쇄를 해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안 되는 게 아니라 되기는 되는데 10,000원짜리를 만드는데 100만 원이 들어간다니까요. 지금까지의 성과는. 그래서 지금 못하고는 거고, 만들 줄 몰라서 않는 게 아니고요. 그 원가를 낮추는 게 아직까지 안 돼서 그렇고, 지금 이거를 하는데 3D 프린터를 가지고 사업을 뭐 하시는 분들 꼭 하는 데가 연구를 한다고요. 인터넷으로 많이 검색을 해본다고요. 3D 프린터 뭐 출력 대행 또는 뭐 멋지게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고 올려놓은 것도 내가 많이 봤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이 3D 프린터가 뭐 백억이라면 모르겠지만 뭐 몇 천만 원짜리나 요거나 뭐 방이 조금 더 정밀하니까 아무 말짱 도루묵이라니까요. 아무리 정밀하게 출력을 해도 후가공을 해야 된다니까요. 후가공을 하면은 필연적으로 도색을 해야 되는데 자동차 처음에 새삥 그냥 막 세차 빼듯이 그렇게 도색이 되냐고요. 천하 없는 기술자도 그렇게 못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시제품 못 내놓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니까. 그래서 그 방법을 연구를 하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저는 오늘 이거 지금 3D 프린터 헤드가 내려가서 이거 배드를 파먹어 가지고 배드를 이제 교체하려고 배드를 샀어요. 배드도 사고 뭐 피팅하고 또 부속도 몇 개 샀는데, 뭐 3D 프린터가 많으니까 일단 부품이 많이 있어요. 고장 나면은 뭐 원래 한 가지 모델로 한 이유가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그때는 이제 3D 프린터 잘 모르니까 고장이 나면은 이게 호환되니까 이게 고장 나는 거 그냥 버리지 말고 놔뒀다 하나씩 이렇게 빼서 쓰려고 빼먹으려고 폐차시켜더라도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뭐 이게 낡아서 못 쓰지는 않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요게 지금 엔더3거든요. 엔더3는 자 보세요. 엔더3는요 이게 축이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이게 저거잖아요. 이게 Y축, 요거는 X축. 요 Y축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여기를 잡고 움직이면은, 이게 물론 여기에 꽉 조이면 조금 덜 움직이는데, 지금 저는 요게 한 5mm? 거의 1cm? 그냥 한마디로 덜렁덜렁해요. 덜렁덜렁 한다고 이게. 0.1mm도 움직이면 안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덜렁덜렁 하는데도 뭐 전혀 이상 없이 출력을 합니다. 이거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도대체 이걸로 어떻게 출력을 하는지 알겠지만, 하도 출력을 많이 했더니 지금 시제품도 한 마리도 못 내놓았지만 1kg짜리를 50개 이상을 썼으니까요. 필라멘트를 얼마나 출력을 많이 했겠어요. 이게 덜렁덜렁 하는데도 이상이 없더라. 배드 플레이트, 배드 안착하는 거, 이게 이제 큐라에서 출력을 할 때 일단 첫 레이하고 두 번째 레이 겹치게 해놓고, 기본값은 그리고 이 레이어 두께가 0.06이라고요. 0.06이면 퀄리티가 최고 퀄리티지만 아무리 퀄리티 좋게 해도 그렇게 하면은 인쇄 시간이 뭐 며칠 걸린다고요. 웬만한 거 주먹 많은 거 하나 하는데 3일 4일씩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러프하게 저는 0.2로 한다고요. 0.2, 0.06보다 0.2니까 훨씬 더 이게 거칠죠. 그렇게 하고 이제 두께도 이게 0.8이라 0.08, 그냥 1.6 준다. 2배로 가지고 레이어 두께, 위에 두께, 밑에 두께.
그다음 내부 체온 밀도도 이게 20%라고요, 기본값이. 나는 40%에 60%를 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값으로 출력을 한다면은 레벨링이 조금만 안 맞으면 이게 안 되죠. 근데 저는 충분하게 줬기 때문에 레벨링이 조금 안 맞아도 이게 지금 뭐 한 거의 1cm 정도 막 덜렁덜렁덜렁 하는데도 뭐 전혀 이상 없이 출력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제 아무리 퀄리티가 좋게 출력을 했던, 저같이 러프하게 출력을 했던 후가공을 해야 되니까 이게 도루묵이라니까요. 아무리 비싼 프린터로 아무리 깨끗하게 나와도 말짱 도루묵이다. 이거 한 20만 원짜리 프린터나 2천만 원짜리 프린터나 똑같다. 뭐 2천만 원짜리 프린터 가진 사람이 웃긴 해 할지 모르지만 2천만 원짜리로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가지고 후가공으로 한 거 판매를 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나는 똑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지금 요거 이거 파먹은 거 가지고 얘기하다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이 엔더3 여기 베드는 이거 갈아야 돼요. 이게 유리 베드나 탄소 유리 베드 같은 거는 좀 비싸고 좋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저는 자석 베드만 가지고도 잘 쓰고 있고요. 이게 탄소나 유리 베드 같았으면 지금 더 큰일이죠. 탄소 유리 베드는 비싼데 지금 한 2만 원 줘야 된다고요. 이런 거는 지금 뭐 한 10,000원, 12,000원. 오늘 만 얼마에 샀나? 제가 오늘 산 거는 12,000원이네, 12,100원. 그 다음에 피팅하고. 이거 뭐 싸잖아요. 싸고. 이것도 지금 이게 여기 오늘 이렇게 돼가지고 파먹었으니까 그러지. 안 파먹으면 이거 마르고 닳도록 씁니다. 글쎄요. 뭐 저같이 뭐 그냥 완전 뭐 영업적으로 써도 뭐 10년까지는 몰라도 몇 년 안에는 이게 뭐 다른 일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잘못돼가지고 내가 뭐 조절을 잘못한 것도 아니고 이걸로 엄청나게 많은 출력을 한 거거든요. 이거 보세요. 얼마나 출력을 많이 했나. 그런데 왜 이게 그렇게 한 1cm나 밑으로 내려왔냐고요. 나사도 단단히 조여져 있는데. 나사가 풀어진 줄 알았어요. 이게 풀을 때 안 풀어져가지고 낑낑대고 풀었다고요. 근데 이거 왜 내려가냐고, 이게. 그러니까 제가 가끔 그 컴퓨터에도 귀신이 붙었다. 프린터에도 귀신이 붙었다는 말을 가끔 하는데요. 이거 귀신이 내리지 않았으면 누가 내려, 이거를. 누가 뭐 밤에 와서 내렸을 리도 없고 내가 나 혼자 쓰는 프린터를. 오늘 하여튼 이거를 위로 올려서 조절을 했고요. 요게 이제 탄소 유리베드로 하면 유리베드가 두껍기 때문에 어차피 이걸 올려야 돼요. 베드는 요거하고 이게 밑에 레벨링으로 오는 게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게 한 5mm 이상 막 1cm 이렇게 두꺼워진 거는. 유리베드는 유리가 깨지지 말라고 두꺼운 걸 쓴다고요. 근데 이게 유리베드 아니라도 이게 자석 베드라도 이거 뭐 온도만 한 80도, 60도, 80도 맞춰놓으면은 ABS는 안 돼요. ABS는 내가 처음에는 ABS가 싸니까 ABS 필라멘트로 그것도 색깔별로 무진장 많이 사가지고 아이고 참말로 안 되는 걸 가지고 죽어라고 낑낑대가지고 일단 출력은 했어요. 그런데 출력을 해도 안 돼요. ABS는 깨끗이 출력을 했고 제대로 정상적으로 해가지고 제대로 딱 시켜가지고 제대로 다 했는데도 완벽하게 했는데도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부러져 버려요. 완벽하게 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3D 프린트에서 ABS 필라멘트는 못 쓰다. 그건 절대로 못 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FDA는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데 ABS는 무진장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저같이 기술이 좋은 사람이 출력을 깨끗이 했어요. 했는데 툭 부러진다니까요. 나중에 다 그 완성해가지고 됐다 했는데 툭 부러진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3D 프린터로 만든 거는 부러지면 이게 붙질 않아요. 돼지 본드 안 붙습니다. 독일제 최고 좋은 본드 안 붙습니다. 그 다음에 강력 본드 안 붙습니다. 최고 좋은 강력 본드 안 붙습니다. 글루건 안 붙어요. 글루건으로 붙여도 안 붙어요. 참 이상합니다. 이게 왜 안 붙는지. 뭐 요즘 그 유명한 아주 그냥 기가 막히는 접착제 막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뭐 광고하는 거 그런 건 모르겠어요.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ABS는 하여튼 ABS니까 안 되고 이게 식물성 그 옥수수나 사탕수수를 원료로 한 식물성 이게 필라멘트라고요. 그래서 본드도 안 붙고 이게 접착제가 안 붙는 것 같아요. 글루건도 안 붙는다니까요. 이래 참 희한하죠. 자, 두서없이 많이 했습니다만, 자, 오늘은 베드 파먹어서 헤드 레벨링을
올리는데 네요 베드 레벨링을 해서는 맞출 수가 없으니까 이 헤드를 옆에 센서가 아니고 스위치입니다. 센서 역할을 하는 스위치를 거의 한 1cm 가량 위로 올려서 조절을 했다. 이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